환단고기, 성경, 일본의 서기,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고고학적 논쟁이 많습니다. 출애굽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고 다윗 왕국의 규모가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구약 성경을 사이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성경도 길가메시 같은 바빌론 지역의 신화들 모아서 자기들 방식으로 서사를 만든 거죠. 일본 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초대 천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기원전 660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 일본학계도 이것이 신화적 구성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자기 건국 신화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왜 다를까요? 왜 환단고기만 위서라고 단정되고 환빠라는 말로 조롱받아야 할까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환단고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 들이대는 잣대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최대한 공정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환단고기를 비판하는 쪽의 물리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비판을 조사하여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편찬 시기의 문제입니다. 환단고기는 1911년에 개연수라는 인물이 5권의 사설을 하나로 엮어서 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원본이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원본이 없으니 검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사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비판입니다. 두 번째, 문체와 용어의 시대착오성 문제입니다. 환단고기 안에는 근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철학 용어다, 역사 서술 방식이 고대 문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군가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비판 측은 그렇게 봅니다. 후대에 수정되었거나 처음부터 근대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환단고기에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매우 오래된 역사 체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대는 약 9,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있는데 땅에서 나온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 부분은 양쪽의 판단이 다르니 영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승계보의 문제입니다. 환단고기를 구성하는 5권의 사서가 각각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전해져 왔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연수 한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입니다. 중간에 전해준 사람들의 기록이 따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네요. 그렇습니다. 5번째, 민족주의적 동기에 대한 의심입니다.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진 시기가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시기에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창작되었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하나, 원본이 없다. 둘, 문체가 고대답지 않다. 셋, 고고학 증거가 부족하다. 넷, 전승계보가 불분명하다. 5, 민족주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환단고기를 비판하는 쪽의 주요 논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이 5가지 기준을 다른 문헌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방금 정리한 5가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찬 시기의 문제를 보죠. 구약 성경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부분은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사이 바빌론 포로기 전후에 본격적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잠깐만요. 모세가 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학계에서 모세 단독 저작서를 지지하는 학자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문서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단일 저자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여러 전승이 후대에 편집되어 묶인 문헌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제2문서, 2문서, P문서, D문서 4가지 계통의 전승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단고기의 경우에는 개연수가 5권의 사설을 엮었다는 점이 비판을 받는데요. 구약 성경도 여러 전승을 누군가 엮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입니다. 여러 출처의 기록을 후대의 편집자가 하나의 문헌으로 정리한 것. 이 점에서 두 문헌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신성한 경전이고 하나는 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2번째 기준을 보겠습니다. 문체와 용어의 시대착오성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서로 다른 시대의 히브리어 문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초기 시가 형태의 문장과 후기 사문 형태의 문장이 같은 책 안에 섞여 있습니다.
또한 바빌론 노예기 이후에 유입된 아람어 표현이 모세 시대의 기록이라고 전해지는 부분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대착오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 같은데요? 학문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니 그런 거죠. 환단고기에 근대 용화가 섞여 있다는 비판과 구조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세 번째, 고고학적 증거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을 보겠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간 시나이 광야를 방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이스라엘 핀켈슈타인은 이 대규모 이동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십만 명이 40년간 사막에서 살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다? 핀켈슈타인의 표현을 빌리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간의 방황을 뒷받침할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실존 여부조차 모호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 결과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활동했다고 추정되는 시기에 여리고에는 성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어떤가요? 성경에는 솔로몬의 왕국이 거대한 영토와 화려한 신전을 갖춘 강대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핀켈슈타인을 비롯한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이 성경에 묘사된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도시였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약 시절보다도 비교도 못할 만큼 큰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지금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출애굽의 증거도 부족하고 정복 전쟁의 흔적도 불분명하고 왕국의 규모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학계의 분석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환단고기가 고고학적 증거 부족으로 비판받는 것과 정확히 같은 문제의 구조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전승계보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각 문서가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2, 2, P, D 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학계에서도 특정하지 못합니다. 전승 과정의 상당 부분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구약 성경을 위서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말이죠. 부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정치적 동기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편집이 바빌론 포로기 전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유대 민족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강제 이주를 당한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위기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의 구전과 기록이 집중적으로 편집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환단고기가 일제강점기라는 위기 상황에서 등장했다는 이유로 동기를 의심받는 것과 완전히 같은 구조라는 거잖아요. 같은 구조 맞죠. 두 문헌 모두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정체성 보존의 필요에 의해 정리되었거나 편찬되었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더 존중받았고 환단고기는 그래서 더 의심받았습니다. 이제 1번 서기와 고사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5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지요. 일본 서기와 고사기를 합쳐서 기키라고 부릅니다. 둘 다 8세기 초에 편찬되었습니다. 고사기는 712년, 일본 서기는 720년입니다. 첫 번째, 편찬 시기와 원본 문제입니다. 두 책 모두 천황 가문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편찬되었습니다. 편찬 이전의 원본 기록, 즉 제기나 구사라고 불리는 이전 사서들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원본이 없네요. 없습니다. 기키가 참고했다고 전해지는 선행 문헌들의 실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체와 내용의 신화성 문제입니다. 고사기와 일본 서기의 초반부는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등장하고 신들이 일본列島를 청조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초대 천왕인 진무 천왕의 즉위 연대는 기원전 66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가 실제 역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학계에서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적한 학자도 있었죠. 네, 즈다 소키치입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고사기와 일본 서기의 초기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해 구성된 신화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장 때문에 즈다는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불경죄로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신화라고 말했다가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네, 하지만 전후에 그의 학문적 압록은 인정받았고 현재 일본 학계의 주류 입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기원전 660년에 통일된 국가체제가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列島에서 국가 형태의 정치 조직이 확인되는 시기는 빨라야 3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면 약 9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군요. 그런 거죠. 기록과 고고학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 전승계보의 문제입니다. 고사기의 경우 히에단의 아래라는 인물이 구전을 외우고 있었고 오노 야스마로가 이를 받아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히에단의 아래라는 인물 자체가 실존했는지조차 논쟁의 대상입니다. 전승자의 실존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환단고기의 전승계보 문제와 같은 성격입니다. 다섯 번째, 정치적 동기입니다. 기키의 편차는 663년 백강전투에서 일본이 당나라와 신라연합군에게 패배한 뒤에 본격화되었습니다. 외부의 군사적 위기를 겪은 뒤 내부 결속과 천황관위의 강화를 위해 국가주도로 역사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도 위기 상황에서 서사를 정비한 사례네요. 환단고기의 경우와 같죠. 환단고기가 일제강점기라는 위기에서 등장한 것, 구약성경이 바빌론 포로기라는 위기에서 편집된 것, 기키가 백강전투 패배라는 위기 이후에 편찬된 것, 세 문헌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성경은 신성한 유산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국가 상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만 위서로 단정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겠네요.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세 문헌의 조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평가만 다를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원본이 없다. 세 문헌 모두 같습니다. 시대착오적 표현이 있다. 세 문헌 모두 같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세 문헌 모두 같습니다. 전승계보가 불분명하다. 세 문헌 모두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동기로 편찬되었다. 세 문헌 모두 같습니다. 5가지 기준, 전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결과만 다릅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문제를 판단하려면 문헌 자체가 아니라 문헌을 바라보는 사회의 태도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학문적 논쟁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핑켈슈타인 같은 학자가 출애굽의 증거가 없다고 말해도 그를 반유대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학문은 학문이고 정체성은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논쟁하되 민족 서사로서의 가치는 따로 지킨다는 건데 맞아요.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는지는 학자들이 토론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해를 건넌 민족이다 라는 서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결속시키는 힘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츠다 소키치가 일본 서기의 초기 기록이 신화적 구성이라고 밝힌 뒤에도 일본 사회는 그 분석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무천왕의 즉위일인 2월 11일을 건국 기념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검증 결과와 국가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별개로 다루는 겁니다. 학문은 학문대로 하고 상징은 상징대로 지킨다. 이게 이스라엘과 일본의 공통된 태도네요. 일본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적 검증과 문화적 평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논쟁이 있으면 그 문헌의 문화적 가치까지 한꺼번에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다 싸잡혀 매도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사입이다 라지 한 번에 가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문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까지 환빠라는 멸칭으로 조롱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조롱하나요? 일본에서 건국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멸시합니까? 그의 정반대죠. 오히려 성설하며 신앙의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환단고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적으로 미성숙한 행위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순수한 학문적 엄중함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라면 어떤 건가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겠죠. 일제강점기 3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는 건 확정된 사실입니다. 조선은 자력으로 발전한 적이 없다.
조선은 항상 외세에 의존했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리적 한계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서사가 학문의 형태를 빌려서 조선인에게 주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인 지금까지 그 영향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학은 일본학계의 방법론 위에서 재건되었습니다. 실증주의, 문헌, 비판, 고고학 중심의 접근법, 이것 자체는 학문적으로 올바른 방법론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론이 우리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죠. 선택적 엄밀함이라는 거로 들리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의 초기 기록에는 전설적인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 오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에서는 그런 신화마저도 사실인 걸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사실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를 위서라고 부르는 학자는 없습니다. 삼국 사기의 초기 기록에도 신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의 일부에서는 삼국 사기의 초기 연대조차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남의 기록에는 관대하고 우리 기록에는 가혹하다.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의 뿌리에는 단순한 학문적 판단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이요? 오랜 기간 지배를 받은 공동체에서는 독특한 심리적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했을 리가 없다. 우리는 원래 작은 나라였다. 우리 역사에 그런 거대한 서사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역사를 크게 보려는 시도가 나오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대함을 주장하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깊고 넓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더 무거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원래 작았다라고 믿는 편이 심리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기보호장치가 겉으로는 학문적 엄밀함이라는 모습을 띱니다. 나는 감정적이지 않다. 나는 객관적이다. 나는 증거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역사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빠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환빠라는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더 이성적이고 더 냉정하다. 나는 근거 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태도를 한 발 물러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감정입니다. 자기 것을 먼저 깎아내림으로써 지적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감정인 거죠.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정적 반응이라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순수하게 학문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연구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의 작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문적 비판과 사회적 조롱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논문에서 비판하는 것과 인터넷에서 환빠라고 조롱하는 것은 같은 범주에 놓을 수 없습니다. 결이 다른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환단고기에 조롱이 아니라 다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좋습니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단고기의 구성 구조입니다. 환단고기는 단일 문헌이 아닙니다. 삼성기 상하편,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5권의 독립적인 사서가 하나로 묶인 형태입니다. 각각의 사서는 서로 다른 저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에 지어낸 것으로 보기에는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군요. 너무 복잡하죠. 만약 이것이 완전한 창작이라면 5권의 서로 다른 문제와 서로 다른 관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위작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정교한 구성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정밀한 학문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운동가와의 연결입니다.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당하던 시기에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신채후, 박은식, 대종교 계열의 학자들이 단군과 고조선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역사 체계를 공유했습니다. 환단고기는 이 흐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조선을 지나는 동안 비전되어 오던 내용을 복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문헌 자체에 진위의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 맥락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족이 소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독립운동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민족주의적 창작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절박함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고사 연구의 공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고대사에는 문헌적 공백이 매우 큽니다. 고조선 이전 시기에 대한 우리나라 측 자체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고사 연구는 중국 측 사서의 기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기, 한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런 자료들입니다. 남의 나라 기록으로 우리 상고사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단고기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맞는가, 틀린가를 넘어섭니다. 환단고기는 현재 우리나라와 만주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 스스로가 기록한 상고사 체계를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 자체를 검증도 하기 전에 폐기해버리는 것이 과연 학문적으로 올바른 태도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검증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조롱부터 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환단고기의 내용이 정말로 진실이라면요, 지금 역사에 큰 업보를 쌓는 것이겠죠. 네 번째, 서사가 다루는 시간의 범위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단곡이라는 문헌 자체가 수천 년 전에 쓰여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단고기가 담고 있는 서사의 시간적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으로 이뤄지는 역사체계는 수천 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수천 년의 서사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소사의 규모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한 민족이 자기 역사를 얼마나 깊이 기억하려 했는가, 그 의지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서사의 시간적 범위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 범위 때문에 폐기되지 않듯 환단고기의 시간적 범위도 그 자체로 폐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간추려 보겠습니다. 하나, 다중사서 구조가 단순 위작으로 보기에는 정교하다. 둘,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셋, 우리나라 상고사의 문헌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서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다. 넷, 서사가 다루는 시간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 폐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 네 가지는 환단고기가 진짜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환단고기를 조롱이 아니라 학문적 검토의 대상으로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증은 하되 존중은 하자. 그것이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고 일본이 일봉서기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 정도의 태도는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환단고기만 조롱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5가지 비판 기준을 새 문헌과 비교해 봤습니다. 원본의 부재, 시대착오적 표현,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 전승계보의 불분명함, 정치적 동기. 세 문헌 모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 문명의 유산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위서라는 딱지와 함께 사회적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다른 결과. 이것을 순수한 학문적 차이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서사를 학문과 분리하여 정체성의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일본은 자기 신화를 학문적으로 신화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상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서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습니다. 논쟁은 하되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검증은 하되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 가져다 붙이려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논쟁을 넘어서 조롱에 이르렀습니다. 검증을 넘어서 폐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까지 멸칭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이 태도 자체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랜 시간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조금씩 잃어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했을 리 없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깊었을 리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스스로에 대하여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깎아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더 이성적이고 더 우월적인 존재라 느끼려는 욕망이 있죠. 자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지적 우월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빠라는 단어도 순수한 학문적 판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환단고기가 100% 진실이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문적 검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옹호적 연구도 모두 필요합니다. 검증이 두려워서 비판을 막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증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둘째, 그러나 조롱은 멈춰야 합니다. 학문적 비판과 사회적 조롱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논문에서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은 학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환빠라고 조롱하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일본 서기를 연구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도 같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셋째, 우리도 우리 서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고고학적 한계를 알면서도 그것을 민족의 자산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서기의 신화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건국의 상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단고기의 학문적 논쟁은 논쟁대로 하면서 그것이 가진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한 태도입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인 거군요. 환단고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맞아요. 우리는 작은 민족이다라고 믿으면 작은 질문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깊은 역사를 가진 민족일 수 있다라고 믿으면 질문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질문의 크기가 달라지면 답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민족입니다. 검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 이상 조롱은 자제합시다. 우리의 서사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 연구되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 부탁드립니다.